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세상이 참 별일이 많다지만 막상 이런 일을 제가 겪게 되니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야기 꺼내기도 힘이 드네요. 이런 경우는 변호사님께 어떻게 자문을 구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동네 친구 모임이라는 동호회에 들어가 한 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겉보기에도 정말 미녀였던 그녀는 제 이상형에 가까웠었죠. 저는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고 그녀는 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공무원이란 표현은 안 했고 구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공무원이라고 하길래 저도 그냥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얼굴도 이쁜 데다가 공무원이라니, 솔직히 이런 여자랑 결혼하면 집에서도 좋아하고 나도 행복하겠다 싶어서 주구장창 그녀를 따라다녔었죠. 저 말고도 주변에 그녀 좋다고 하는 남자들도 은근 많았습니다. 사업한다고 하면서 외제차를 몰고 오는 잘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동네 모임이다 보니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군요. 그래도 그때는 다행히 그녀가 저에게 관심을 많이 보였고 저도 적극적으로 그녀에게 제 마음을 표현하며 나중에는 데이트도 몇 번 했습니다. 그녀는 사실은 좋아하는 남자가 있다는 식으로 돌려서 표현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당당하게 그 남자랑 저랑 한번 비교해보라고 했고 저는 그 뒤로도 그녀에게 3달간의 열렬한 구애 끝에 사귀게 되었죠. 그때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이 여자에게 빠졌었냐면 부모님께서 저 결혼할 때 쓰라고 내준 집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 집이 저만의 절대적인 개인 공간으로 쓰고 있던지라 절대 누구를 들이는 편이 아니었지만 그녀가 너무 좋았기에 사귀자마자 저희 집으로 자주 초대했었습니다. 그녀는 자취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집에 머무르다 보니 어느덧 자연스럽게 자고 가는 일이 많아졌었고 그게 자주 이어지다 보니 결국 동거 생활이 되어버렸죠. 저도 그녀를 집에 보내는 게 아쉬웠고 저희 집에서 거의 지내다시피 하니 그냥 제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고 먼저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 생각은 어차피 결혼할 건데 먼저 같이 사는 게 뭐 어때서? 라는 생각이 대부분이었거든요. 문제는 동거를 하면서부터 생활비를 어느 정도 분담해 주기로 했었는데 그녀는 첫째 딸과 둘째 딸은 주더니 그 뒤로부터는 말 안 하면 두리뭉실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꺼내면 몹시 기분 나쁘다는 듯 쏘아붙이면서 화를 내길래 제가 그녀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 말을 하면 됐다고 주면 될 거 아니냐는 식으로 성질만 내버리니 이건 제가 마치 빚쟁이가 된 기분이 들게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짜증나서 말 안 하고 그냥 안 받은 적도 몇 달이 됩니다. 한 번은 3달 동안 한 번도 안 주길래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렸지만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생활비를 안 주길래 그녀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건 진짜 좀 해도 너무한다고. 진짜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거면 뭐라도 말이 내가 납득되게 이해 좀 시켜주던가. 생활비에 생짜만 꺼내면 아주 그냥 성질 쳐내고 말 안 하면 안 주고 어디 이유라도 들어보자니까 그녀는 자기도 그게 민망한지 가만히 있다가 꺼낸 말은 사실은 빚이 좀 있다고 합니다. 무슨 빚이냐고 물어보자 머뭇거리다가 자기 부모님이 보증을 잘못 쓰는 바람에 망해서 현재 그 빚 때문에 자기 월급의 대부분을 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남도 아니고 예비 장인 장모님 때문에 그렇다는데 제가 거기서 더 이상 뭐라고 말하기도 그렇더군요. 그래서 좋게 아내를 타일렀습니다. 사람이 다 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반대로 내가 당신처럼 행동한다면 답답하지 않겠냐고. 그런 사정이 있었으면 진작에 나한테 털어놓고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미안한데 나중에 줄 테니까 생활비 지원 조금만 밀어달라고 이렇게 부탁이라도 했으면 나 혼자 이렇게 계속 몇 개월을 속으로 끙끙거리지 않았을 거 아니냐고. 아내는 부끄러워서 그랬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기에 그땐 그렇게 잘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돈이 모자르다며 저녁에 아르바이트라도 나가겠다고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구청 일 마치고 아르바이트까지 나갔다가 밤에 들어오면 11시는 다 되어서 들어올 텐데 아르바이트 해봐야 겨우 40만 원에서 60만 원 남짓한 돈 벌면서 그렇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수지가 안 맞아 보이더군요. 거기다가 그렇게 늦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저랑 있을 시간도 줄어들 테니 여러모로 고생할 것 같은 그녀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를 위해서 부업으로 할 만한 일들을 여기저기 알아봐서 소개시켜줬고 그녀는 집에서 그 일을 하면서 편하게 쉬었지만 또 그것도 제대로 열심히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더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보다 못했지만 만족하면서 놀더군요. 저는 그녀가 전형적인 공무원 스타일이라서 그런가 보다 싶었지만 그래도 일단 참고 넘어갔었죠. 사실 제가 이렇게 지내는 걸 알게 된 주변 친한 친구들이 그냥 헤어지라며 반대도 많이 했지만 당시엔 제가 너무 그녀에게 빠졌었나 봅니다. 그녀는 진짜 이기적인 여자였습니다. 일하고 돌아오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항상 누워서 핸드폰 게임을 하거나 컴퓨터 게임을 했으며 자기는 연금 받을 거니까 괜찮다며 열심히 노력 안 해도 승진한다며 팔자 좋은 소리나 하고 있었고 또 노후에 자기가 먹여 살린다는 둥 맨날 이런 이빠른 소리나 해댔었죠. 진짜 같이 사는 집안일은 가끔 가다가 빨래하는 수준이었고 집에서 제가 설거지를 하지 않으면 벌레가 생길 때까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밥도 항상 제가 들고 와야 했고 빨래도 제가 해서 널어야 했습니다. 제가 화를 내면 그제서야 도와주는 수준이지 맨날 오늘 뭐 어디 갔다 와서 힘들다 무슨 일해서 힘들다 말만 늘어놓으면서 손가락만 까딱거리고 애교 부리면서 저한테 모든 집안일을 맡기려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질투심도 많아서 제가 직장 사람들과 회식하고 있거나 친구들이 얼굴 좀 보자고 하면 성질을 자주 내는 편이었고 혹시나 여자 직장 동료나 과거에 알던 여자 인맥들이 연락이라도 오면 엄청 민감해하면서 화를 내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인맥들도 거의 다 끊기게 되었고 그녀도 서너 달에 한 번 자기 직장 동료랑 술 마시는 거 말고는 거의 다 저랑 붙어만 있었죠. 저도 결혼할 여자라 생각하니 여자친구가 나가서 술 마시는 것도 안 좋아했고 저부터 그냥 안 나간다 했습니다. 밖에 나가면 그냥 제 아내라고 소개하기도 했고 그녀도 저보고 남편이라고 말하며 다니더군요. 구청 사람들에게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랑 결혼을 꼭 해야만 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나름 조심한다고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생리를 안 한다면서 고민하더군요. 예정일보다 보름이 지나고 나서 테스트기를 써보았고 결국 임신하게 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우리 그냥 빨리 결혼하자고 하니까 그녀가 찹찹한 표정으로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저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알겠다고 한 이후 가족들에게 소개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전혀 꺼내지 않았고 배는 점차 불러왔기에 전 답답해서 그녀에게 닥달했더니 자기도 임신해서 심란하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나랑 결혼할 거 아니었냐고 일단 이미 벌어진 일 내가 책임질 테니 빨리 결혼부터 해야 뭔가 해결이 될 거 아니냐고 하니 그녀가 마지못해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에게 인사드리고 저도 그녀의 부모님을 만나 뵙기로 했는데 그녀가 그때서야 말을 하더군요. 자기는 사실 부모가 없다고요. 저는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진짜로 자기는 부모님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모두 도피 중이라서 결혼식을 올릴 수가 없다네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니 예전에 집에 빚이 너무 커져서 부모님이 도망쳤다고 합니다. 아니 가끔씩 그럼 처가에 간다고 말했던 건 뭐냐고 물어보니 저한테 말하기 쪽팔려서 그렇게 가끔씩 집에 가는 신용이라도 보여주지 않으면 들통날까봐 그랬다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더군요. 그걸 왜 이제서야 말하는지 장난하는 거냐고 닥달했지만 그녀는 되려 성질만 내면서 말하기에 나보고 그럼 대체 어쩌라는 거냐면서 부모가 도망가서 볼 수가 없다는데 제가 계속 닥달해봐야 뭐가 바뀌냐고 그렇게 소리치더군요. 그때부터 진짜 계속 싸우기를 반복했는데 그녀는 갑자기 임신을 무기로 배가 아프다며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미 집에도 모두 말해놨던지라 집에서도 저를 닥달하고 그녀는 말을 듣지도 않고 상황은 계속 최악으로 치닫았죠. 결국 저희는 그렇게 나름 우여곡절 끝에 결혼하기로 하였고 혼인신고는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하기로 했습니다. 신혼여행으로 유럽 간다니까 그녀는 들뜬 마음으로 좋아하며 자기 태어나서 유럽 가는 거 처음이라고 가서 정말 원 없이 놀 거라고 들뜬 마음으로 말하더군요. 그래도 제 아이를 위해 하는 태교 여행이라 생각하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먹고 아내랑 행복한 여행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마지막 날쯤 되니까 아내가 표정이 몹시 안 좋더군요. 그리고 돌아온 날 출근하러 나간다던 아내가 그 길로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더니 저한테 문자 하나 날라오더군요. 앞으로 자기 찾지 말라고요. 그래서 구청까지 찾아갔었는데 충격적인 게 공무원인 줄 알았던 이 여자는 공무원이 아니라 계약직이었습니다. 계약도 끝나서 이제 사라졌다고요. 혼인관계 증명서를 떼보기 위해 조회해보니 심지어 이미 결혼까지 한 여자였습니다. 게다가 애도 있더군요. 애 나이가 벌써 중학생. 처음에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대체 언제 나왔길래 애가 어떻게 중학생이지 싶더라고요. 저는 아내에게 문자로 당신이 유부녀인 것도 알고 있고 애 있는 것도 다 안다니까 그제서야 전화가 오더군요. 미안하다고, 사실 자기는 남편이랑 별거 중이었다고 하길래 애는 뭐냐니까 자기 애가 맞답니다. 그래서 뱃속에 있는 내 애는 어쩔 거냐니까 양육비만 붙이라고 자기가 키우겠다고 하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깔끔하게 하자니까 자긴 모른다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아내를 찾을 수도 없었고 애를 출산하고 나서야 연락이 와서는 아이를 낳았으니 매달 양육비 보내라고 사진을 보내주더군요. 저도 미칠 노릇이었지만 저희 집에서는 완전 난리가 났었죠. 나중에는 확실히 내 아이가 맞는 건가 싶어서 친자 검사를 했는데 제 아이가 맞았습니다. 그 아이는 제 아이인데 호적이 이미 아이 엄마랑 혼인한 그 남편의 호적에 올라가 있길래 그냥 아이를 달라고 했더니 법이 유부녀가 아이를 낳으면 상간남인 제 호적에 올릴 수도 없고 생부와 별개로 혼인한 남자의 호적에만 올릴 수가 있더군요. 출산하고 나서 아내의 전 남편놈이 연락 와서 유부녀 데리고 노니까 좋냐면서 저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난 전혀 모르고 당한 일이고 그 일 때문에 내가 물려줄 돈은 10원도 없다고 딱 잘라 거절했지만 무엇보다 제 아이가 너무나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제 아이인데 성이 저랑 다른 딸 아이. 결국 양육비만 붙여주게 되었지만 그 돈으로 이 인간들이 딸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건 맞는지 차별당하는 건 아닌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제가 아이 보고 싶다고 가면 아내는 저에게 아이는 보여주지 않고 제 앞에서 요즘 너무 가난해서 죽을 것 같다며 머리도 미용실 한번 못 가보고 자기가 손질하고 있다며 애 때문에 지금 일도 못하고 있고 너무 힘들다며 징징댔습니다. 아니 내가 보내준 양육비로 뭐하냐고 물어보면 그 쥐꼬리만한 돈으로 뭘 하겠냐고 자기 먹고 살 돈도 없다고 말하는데 제가 몇 번 그 동네 들리면서 아내에 대해 수소문해보니 동네 아줌마들이 아내 욕을 엄청 하더군요. 아니 애미도 아니라면서 애가 굶어 죽는다고 동네 계속 돌면서 돈 빌려가는 여자라고 심지어 동네 슈퍼 외상도 달고 다니고 옷 상태로 보아 청결하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아내의 가사 생활 능력도 알던 터라 저는 아이가 더욱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그렇게 힘들면 앞으로 아이는 내가 돌보겠다고 하니 아내는 흠칫 놀라며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하더군요. 딸아이가 너무 안쓰러워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여러 곳을 찾아가 봤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걸로 소송을 걸 수도 없었고 그나마 찾은 방법이 법무사님께 상담을 받아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 신청을 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처음으로 마주친 아내의 남편, 제 아이는 이제 말문이 트여서 그 남자를 자기 아빠로 알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제 마음도 찢어지듯 너무 아팠습니다. 아내는 그 남자랑 살다가 집을 가출해 별거 중이었고 다시 그 남자랑 합친 거였죠. 그 남자는 자기가 제 딸 키울 거라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양육권은 포기할 생각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제 스스로를 타이르며 딸아이에게는 엄마가 필요할 거고 나 혼자 키우는 것보단 부모 밑에서 잘 크길 바라는 것밖에요. 대신 그 이후로 아이를 보고 싶을 때마다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아이가 갈수록 야위어가고 저를 만날 때마다 저한테 오고 싶다고 아빠가 무섭다며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 남자에게 전화해서 대체 뭘 어쨌길래 아이가 이런 반응을 보이냐며 따져 물었더니 그때부터는 아이를 만나는 것도 거부하고 전화도 받지 않고 저를 아예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집에 찾아가 보았지만 저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경찰에 신고까지 해서 경찰서에 끌려가 보기도 했습니다. 경찰서에서는 자초지정을 전부 다 이야기해도 통하지 않더라고요.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법적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결국 다시 소송을 걸게 되었고 2년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제가 결국 승소하였습니다. 딸아이 엄마 아빠의 성실하지 못한 양육, 그리고 양육 환경이나 조건이 제가 월등히 좋은 점을 감안하여 승소의 이유로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아이 엄마는 아이가 어려서 아직은 자기가 키워야 된다느니 눈물을 짜면서 개쇼를 했는데 정말 가증스럽더라고요. 딸아이를 빌미로 저한테 돈 뜯으려는 년놈들이었죠. 저는 그렇게 드디어 2년 만에 아이를 데려올 수 있었고 저희 집도 고생했고 잘했다며 이제 재혼을 하라고 하는데 이제 진짜 여자라면 지긋지긋한데 무슨 재혼을 하겠습니까? 게다가 졸지에 제 인생에 상간남이란 타이틀에 미혼부까지 되었네요. 여러분, 결혼하시기 전에 저처럼 되지 마시고 진짜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경각심은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연 잘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배달은 계속된다. 사연의 민족.